두 분의 케미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이런 다양한 케미를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첫 행보부터 이제 보통 이제 현충원 가서 참배하잖아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만 참배를 하고 또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어떤 제1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좀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그 우쭐거리는 마음이 지금 뭐 부풀어 올라서 예. 그 자신도 주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거에서 비롯된 건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닥치죠. 저렇게 그 오만불선하게 뭐 우쭐거리고 힘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그런 조직이 잘 되는 꼴이 없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 같고요. 정광석화처럼 개혁도 끝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뭐 말은 이렇게 해도 통상적으로 하는 일정들 있잖아요. 뭐 야당 대표 만나서 좀 난 주고받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늘 일정들을 보면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조국혁신당 뭐 다 만나는데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만나는 거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본적으로 그 이제 집권당의 대표가 되면은 모든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만은 또 집권당이라는 민주당은 한 축이에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한 축이에요. 네. 그렇다면 국민을 통합하고 소통하고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도 지금 현재 정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풀어나가겠다. 그게 바로 협치예요. 협치는 이제 야당에게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하고 야당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거대 절대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또 뭐 이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 이런 절대 권력이 만들어졌거든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경우도 허다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진짜 겸손하고 좀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자신이 낮출 줄 알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네. 동작 국민 모집가 세상에 뭐 부모의 앱에 없는 자식 어디 있어? 예. 자기는 그러면 어디 뭐 그냥 민주당 인사의 혈통만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냐고. 네. 예? 진보 보수 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때로는 또 민주화를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개조해야 될 친구예요. 예. 예? 이런 친구를 갖다 민주당이 네. 지금 대표를 만들어 놨으니 대표가 제가 볼 돼도 때는 뭐 보세요. 되게 제일 압도적으로 된 골머리 거잖아요. 아파할 사람이 국민의힘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제일 골머리 아파할 겁니다. 바로 이 양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할 때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뭐 당내 상황이라서 잘 아셨을 것 같은데 둘이 원래 안 친한 사이인가요? 별로 뭐 두 사람 서로 믿지 않을 거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짐짓 굉장히 뭐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당장 뭐 자기가 그렇다고 거기에 뭐 반기를 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했지만 아마 뭐 그 정청래 그 대표가 이제 지금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잖아요. 자력으로.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 그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도 호락호락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행보를 보면 모두를 위한 여당 대표의 정치가 아니고, 그렇죠?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말과 그렇죠. 행동을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뾰족하고 날선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민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예? 네. 그때도 그냥 뭐 대려 참모들도 정물 라인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전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심지어 박태준 산업화의 그 상징적인 인사까지 그 묘역까지 다 둘러봤잖아요. 네. 예? 예.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YS 김영삼부터 할 것 없이.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저 국민묘지 그 방문 행식은 참배 행식은 정말 이렇게 국민을
저렇게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갈라도 되냐.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악의 그런 어제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최악의 여당 대표의 첫날 그 행보였습니까? 본인한테도 그게 많이 났을 텐데 네. 뭐 그 방식이 박수 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자기 주위에 있는 김어준과 뭐 이렇게 강성 그 민주당 소위 그 사람들만 박수 치겠지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 치겠습니까? 그리고 졸렬하게 보겠죠. 예. 뭐 하는 그 삶의 태도나 사람들에 대한 예의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더구나 같은 대전 출신이라 저는 친합니다. 잘 알고. 대전 출신이에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예, 예. 네. 대전에 저 충남에 있는 금산군 출신이면서 대전에 유학 와서 대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죠. 근데 저렇게 가면 본인도 망치고 민주당도 망치고 한국 정치를 망치는 거죠. 그러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한국 네. 정치가. 일단 뭐 어제 대표가 되고 나서 첫날 뭐 현충원 행보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본회의에서 지금 큰 관심은 못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뭘 먼저 올리느냐. 근데 원래는 이제 노란봉투법을 먼저 올리려고 하다가 정청래 대표가 좀 결정을 해서 언론개혁부터 좀 처리를 하자. 그래서 방송법을 상정을 한 그런 상태예요. 굳이 뭐 선택을 하면서 방송법부터 하기로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요. 노란봉투법은 원샷으로 이렇게 이제 하루에 이제 하루에.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24시간 지나고 나면은 3분의 2에 이제 3분의 2죠. 3분의 2의 의석이 이제 동의하면은 그냥 무력화시키고 바로 본회의 표결로 끝나버려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송법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면은 개별법이에요. KBS 공영방송이라도 KBS법 따로 해야 되고 MBC법 따로 해야 되고 EBS법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법이 세 개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원샷이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처리할 거다. 그렇게 하고 여름 휴가 때니까 휴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결론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은 이제 첫날부터 민주당에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당히 거립을 세게 신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적으로도 이미 국민의힘 원내 협상할 때 네. 법안 상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강력하게 뭐 전체적으로 방송사법도 마찬가지지만 저지하고자 했지만은 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경제 8단체가 지금 외국 투자 뭐 그런 기업 입장에서도 만약 이거 하면 우리 대한민국 철수하겠다 그런 분위기 속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걸 늦춰보려고 했어요. 근데 의외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네.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방송법부터 먼저 처리한 이 형태만 보더라도 그립을 세게 쥐고 아주 있다. 세게 친 거죠. 이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게 집권당은요 정권을 잡고 나면은 집권당은 좀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죠. 그러면 뭐 그래도 아무래도 뭐 입법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청래처럼 저렇게 또 뽀짝하게 나를 세워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돌아갑니다. 대통령에게 간다. 뭐 하라고 놔두세요, 정청래. 지금 뭐 크게 말해서 3대 개혁인 것 같은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세 개 개혁 작업을 수행할 TF 위원장을 좀 앉혔는데 보니까 다 센 분들이에요. 민영배, 뭐 최민희, 백혜련 이런 분들이 TF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그 첫 인선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자기 휘하에 자기 뜻을 잘 따를 사람들을 했을 테고 뻔하게 네. 또 면면이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도 그 강경파들이죠. 초강경파. 예, 뭐 검찰 개혁하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하고 아예 그 해제시키고 기소청 또는 뭐 공소제기청 뭐 이걸로 전락을 시키자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네. 뭐 앞장서게 했죠 이제. 근데 그 민영배 의원인가는 뭐 꼼수 탈당인가 해가지고 뭐 자기 몸으로 그냥
그 법을 맞아요. 탈법해서 검수완박 예, 통과시키려고. 예, 예. 그런 염치나 또는 도의나 또 금도 이런 것들은 뭐 다 내팽개치고 네. 뭐 그냥 자신들 같은 그 조직 강경에 앞장서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 사람들을 다 포진시켰는데 걱정됩니다 진짜.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뭐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은 뻔한 거고 그러나 네. 민주당만 떨어지나요? 그 한국 정치가 전체가 다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꼬이게 될 건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골병만 드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자꾸 뭐 요새 정치인들이 효능감 이러면서 더 세게 뭐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효능감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고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건 좀 다행인 건지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제 개편안을 놓고 좀 후폭풍이 이어졌었잖아요. 네. 뭐 대주주 요건 완화 이거를 두고 뭐 반대 청원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다시 검토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 함구령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뭐 금방 해결할 거니까 더 시끄럽게 하지 말자라는 걸까요? 아니면 대놓고 반대하는 의원들 입에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재갈을 제가 물렸다라고 물린 거죠. 그런가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을 평가받는 가장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 그 다양성이 많은 그런 민당 의원들 이미 뭐 이송희 의원을, 김성희 의원을 비롯한 그 스피커들이 막 틀어대고 열 몇 명이 동조해주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전부가 다 셔트 마우스, 입 닫아라. 네. 그래놓고 내가 정리할 거니까 너들은 내가 정리하는 방식대로 다 따라라. 네. 결론은 한정혜 지금 이제 정책위 의장한테 이란 이안 만들어서 올려봐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은 쉽게 말하면 민주당 내의 분란도 이제 자기가 잠재우지만은 네. 정부 니네들도 결국은 당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수정을 해라 이 이야기거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진성준 정책위장이 그 가져온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네. 그걸 이제 결국은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이제 요 앞에 이제 여가부 강선우 장관 내정자 그 낙마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박찬대 당시 후보는 그걸로 가지고 이제 승부수를 걸었어요. 네. 그걸 맹심을 차출한 거거든요. 그때 대단히 이 사람은 서운했죠. 그렇게 딱 되고 나자 보죠. 제일 먼저 챙긴 사람 중에는 강선우 장관, 네. 당신은 내가 챙기겠다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선 직후에 통화를 한 게 강선우 의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말은 당신을 내친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내가 당신을 훨씬 낫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이게 뭐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다시 높이는 안을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어떤 재검토를 거쳐서 다시 기준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의 업적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글쎄 그 평가는 뭐 일단 유보하지만 네.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저 바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조차 뭐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뭐 한쪽에서 뭐라고 막 아우성치고 뭐 이러면 또 뒤엎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세 협상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선 때 아주 준비 자기 철저히 잘 돼 있고 뭐 그 문제는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면 곧바로 뭐 하겠다고 하더니 허겁지겁 그냥 우왕좌왕 예.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시간에 쫓겨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한미 간에 지금 뭐 협상했다고 하지만 문서화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자리에서 말로 해가지고 관세율을 뭐 몇 퍼센트 어쩌고 저쩌고 한 거밖에 없어요. 네. 나중에 그냥 말썽의 씨앗이 된 것이고 전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뭐 정청래의 개인적인 캐릭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정책 역량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바닥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가면서 아마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점이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뭐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친기업적인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정책이라든지 뭐 입법 사항을 보면 또 반기업적이기도 해서 뭐가 맞는지 방향성도 잘 모르긴 하겠어요. 가장 본질은 반기업 친노동이죠. 예. 저는 뭐 친노동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문 들고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삼성 반도체 특별법까지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줄 것처럼 이렇게 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약속 분위기도 띄웠다가 네. 양대노총 반대하니까 전부 다 설거문에 집어넣어버리고 저는 그때 이미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되는 목적이지 결국은 그렇게 친기업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진짜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복지고 뭐 이 전부 다 이거는 좀 저는 그냥 대선 전에 한 말이다. 새빨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상황에 민주당이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협상의 이 중요한 고비에 그럼 자기 친정집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일방적인 상법 개정하죠. 예? 노란봉투법 들고 뭐 그냥 이게 일방통행 또 강행 처리하죠. 예? 거기다가 이제 세제 개편안 들고 와가지고 결국은 예? 정체. 네. 그러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은 그렇게 현찰로 풀어가지고 그 뭐 돈 좀 이런 때는 국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 부양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놓고는 금방 곳간에 돈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정세 문제 들고 나와서는 정세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주식 양도세 기준 이렇게 이걸 상향시켜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결국은 이거는 뭐 차별화거든요. 결국은 차별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주식 양도세 기준도 이걸 갖다 50억에서 10억으로 문재인 때 낮춘 거예요. 네. 이걸 다시 윤석열 때 다시 50으로 올렸는데 이거 다시 이제 10으로 낮추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보다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게 했던 거를 이게 좀 기업들을 아우르면서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이 관세 때문에 네. 골머리를 쌓아매고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 수입으로 다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거기에 국민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 지혜를 모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친정집에서는 일 그냥 난장판 벌리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고 거기다 정청래 정말 희대의 뭐 대한민국 희대의 이제 당대표 하나 민주당이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기업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그 진작시키고 하는 중추 세력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뭐 하여튼 뒷받침해주고 또 노사 간의 뭐 일정한 그런 대립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균형점을 찾아서 조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본래 그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도록 네. 그런 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데 오히려 지금 지금 제가 만약에 기업하는 입장이라면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규제가 더 강화되고 네. 뭐 노란봉투법만 해도 그 원청 기업이 저 하청 기업의 노조를 일일이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하나의 뭐 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다 그럴 경우는 수백 개의 그런 노조와 상대를 해야 되고 지금 또 관세 협상의 핵심이 조선인데 그렇죠. 그 업계가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거잖아요. 저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미국 가면 관세 안 물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으로 가죠. 그냥 왜 여기 국내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뭐 저 사업하기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는데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좀 깊은 건 아니죠. 기본적인 그런 검토도 잘 안 돼 있으면서 그냥 허겁지겁 하는 걸 보면 지금 뭐 집권 초기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제 모든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고 표출되고 하면은 아마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임기 초반부터 인사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낙마를 한 후보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논란 속에도 계속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한 분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만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어떤 과거 변호 이력이 좀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 인사 이런 걸 좀 담당을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도 뭐 대통령실 직원들 복무라든지 뭐 인사검증 이런 분야에 좀 영향을 끼치는 그 직책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버닝썬 사건을 변호를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이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예? 집단 성폭행을 통해 가지고 그 아무리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뭐 주류업계 그런 데서 예.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은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술 취하고 또 약에 취해 가지고 뭐 아무것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리면서 예. 그 사람들 그 갑질한 그 사람을 이 변호한 사람이 바로 이 전치영 당시 변호사였어요. 이런 그 수많은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필은 골라도 이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이런 사람이 먼저 무슨 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75만의 그냥 공직자들이 네. 부정부패 비리 그런 또 성폭행 뭐 치사 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추상 같은 한마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되겠냐고요. 예? 예. 앞에 최동석 인사핵심처자가 그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빼놓고는 욕이란 욕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큼 다한 친구를 갖다 거기다 앉혀놓고 그러네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관세 협상 때문에 네. 어영부영 그냥 슬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은 다 기억은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그 공직 기강을 잡아야 되고 인사에 좀 관여를 하는 이런 제가 직책에 좀 논란의 인물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 한두 명, 몇 명 정도는 끝까지 그러니까 물고 들어가야죠. 최동석 이런 뭐 인사 핵심처장 같은 경우 관세 네. 협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끈기가 있어 집중력이 있어 줘야 이런 사건이 묻히지가 않는 건데. 네. 주진우 의원은 계속 얘기하시던데요. 그래도 그래 한 사람 그분도 뭐 지금 현재 최고위원 후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당대표 후보. 당대표 예.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해도 인사 조치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우선 공직기강 비서관 말 들어보면 이제 공직기강을 문란시킬 비서관이죠. 그 사람 보고 저 전국의 공직자들이 내가 자세를 반드시 하고 솔선수범하고 국민에 대해서 헌신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다 뒤에서 슝슝슝은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뭐 여러 공직선거법인가 변호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키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이죠. 예? 아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 염치나 부끄러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자기 변호인 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 사적으로 그런 인연 때문에 변호인을 시켰던 사람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 앉힙니까? 거기서부터 단체가 잘못 껴있는데 이제 네. 드러난 거죠. 예. 그리고 저도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그런 사건 막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맡으려고 해도 멈칫거리죠. 네. 이게 그냥 무슨 자기가 선출직 공직자나 나중에 정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맡아서 이거 그 정서적으로 이걸 내가 변호를 해야 될까 이런 멈칫거림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한두 건이 아닌 여러 건을 그런 네. 또 다른 건도 예, 뭐 하나 나온 게 뭐 있어서 그런 변호인이 변호사였다면 아이고 그 사람도 뭐 이렇게 저 변호사로서 모범이 되는 그 변호사는 아니었겠구나 이런 짐작이 됩니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